1번부터 보시면은요. 1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요거는 전산회계 1급에 좀 더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저것 때문에 내는 거예요. 이거 자동결산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계를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대변의 대손충당금. 근데 이거를 누가 해줘요? 컴퓨터가 해줘요. 근데 거기 보시면 과소에다가 밑줄 치세요. 과소. 우리 과소의 뜻이 뭐죠? 네, 적게 했다. 그러면 대손상각비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적게 하면은 비용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적게 했다니까요. 작게 하면 늘어나요, 줄어요? 줄잖아요. 거기 지문 잘 보세요. 과소의 뜻이 뭐예요? 네, 작다. 그러면 작게 했으니까 비용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잖아요. 그럼 비용이 줄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늘어나겠죠. 네, 늘어나면 자본도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래서 정답 4번이요. 비용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야 돼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대자가 무슨 대자예요? 크다. 그렇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많다. 그렇죠. 비용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근데 이거 왜 어렵냐면 대손충당금을 조금 정해서, 조금 정해서 나한테 과대 비용이 과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이거를 이해 못하면 그 문제 못 풀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게 나왔는데. 원래 기억 안 나면 그렇게 해서 푸는 게 맞는데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어차피 해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예, 시험장 갔을 때 그 해석이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정답 3번이에요. 그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뭐 적으시냐면 저기 뭐냐 의제 매입세액은 구입식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사용식이에요. 이거 지나가듯이 한두 번 적어드리긴 했는데 요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취득한 시점이 아니고 우리 감가의 뜻이 뭐죠? 네, 가격이 뭐 한다? 네, 깎인데 어떠면 가격이 깎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하면. 그래서 무슨 식이에요? 사용식이에요. 우리가 쓰면 쓸수록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가격으로 표시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아니요, 무형자산도 감가상각해요. 우리 이거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무형자산 해놓고 식별. 아이고 왜 이래.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기 영어권은 자가창출 뭐한다? 없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할 때 무슨 법 쓴다? 직접법. 감가상각 하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래서 부채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2번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반드시. 우리 모를 때 찍는 방법 중에 이거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도 몇 번 들어보셨을 건데 모두, 모든, 전부, 반드시 이런 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반드시 때문에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뭐 적으시냐면은 우리 저기 뭐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 뭐 하려고 쌓아놓는 거예요? 네, 퇴직금 뭐 하려고요? 주려고. 네. 근데 이 퇴직금이라는 건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해요. 왜냐하면 언제 그만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놈의 반드시 때문에. 그래서 부정확한 부채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퇴직금 주는 거예요. 왜냐면 퇴직금이라는 건 오늘 그만두냐, 한 달 후에 그만두냐, 1년 후에 그만두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어떻죠? 다 다르죠. 그 다음에 3번 과거 사건으로 인해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대부분 부채라는 건 과거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 빌렸어. 그러면 부채가 뭐 하는 거죠?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과거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 보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후회하는 이유는 내가 과거에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4번 선수금은 유동부채인데 이런 건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세요. 기억 안 나시면.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은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당기순이익. 일단 보시면 증감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단기에 발생한 무슨 매출이요? 외상 매출. 이거 위에다가 요렇게 좀 적어주세요. 분기하면 요렇게 돼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만원. 근데 외상 매출금이 왜 생기죠? 물건 팔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품 팔았으면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네. 그러면 수익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일기확정 부가가치세 납부. 예, 요거는 미지급세금 처리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부채예요. 그 다음에 납부했으니까 돈 나갔겠죠. 현금. 그래서 자산에 뭐요? 감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몇 번? 여기 보세요. 네, 1번. 수익이 뭐 했다고요? 늘어났잖아요. 우리 수익이 늘어나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예, 이익 늘어나죠. 비용이 늘어나면요? 이익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열심히 팔아라, 많이 팔아라, 아껴 써라,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사장님이 그 얘기 왜 해요? 아껴 써야 남는 게 많으니까. 많이 팔아야 남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익은 수익하고 비용하고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아져야 이익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 다음에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이거 여러 번 적어드렸는데 우리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 다음에 보통주하고 무슨 주요? 우선주.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뭐하고 뭐 있다 그랬죠? 네, 주식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비용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한다라고 여러 번 적어 드렸죠. 네. 그래서 3번이에요. 왜냐하면 비용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근데 거기는 뭘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4번은 기억 안 나시면 그냥 여기 가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디 가시면 돼요? 여기. 아이고, 프로그램 안 들어가져 있네. 잠시만요. 2097. 여기 있잖아요.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그리고 여기 왼쪽에 다 있어요. 자본금, 자본조정금, 자본조정, 기타, 이익.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도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6번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인데 이건 배운 적 없고요. 우리 이거 배운 적은 있어요. 보조부문 배부 방법 3가지. 뭐뭐뭐 있었죠? 직접.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 뭐요? 상호. 그래서 몇 번이요? 몇 번이요? 2번. 이거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아니잖아요. 보조부문 배부 방법.
그러니까 시험장 가셨을 때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 모를 때 찍는 방법이에요. 4개를 봤는데 하나만 보던 거야. 네. 그러니까 헷갈려. 원래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유리한 부분도 생겨요. 왜 그러냐면 지문 4개를 읽었는데 하나만 눈에 들어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거의 그놈이 답이에요. 왜냐면 저희 시험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똑같이 내진 않는데 비스무리하게는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7번에 기말 제공품 원가. 그리고 앞에 보세요.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식이 있었죠. 이거 무슨 법으로 구하래요? 평균법. 그래서 평균법은 말 곱하기 1 플러스, 왜 또 안 나와 또? 1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밑에는 수량. 아이고. 위에는 원가. 일단 거기 보시면 재료비는 모두 발생이래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균일 발생. 그래서 모두 발생이면 이렇게 됩니다. 말 몇 개예요? 말 몇 개? 400개. 근데 여기는 무슨 일단 400개 곱하기, 그 다음에 완 몇 개예요? 1200개. 1200? 거기 위에 써 있어요. 1200. 1200. 그 다음에 말 아까 몇 개였어요? 400개. 그 다음에 초 플러스 당이죠. 재료비의 기초 얼마예요? 50만원. 위에는 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요? 50. 그 다음에 당은 얼마예요? 재료비 70만원. 그러니까 공식도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넣는 것도 해보셔야 돼요. 꼭.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한 거 딴 거 없어요. 공식에다 그냥 대입만 한 겁니다. 제가 뭐 다른 거 한 건 없잖아요. 그 공식에 맞춰서 대입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120만원 나누기 1600 곱하기 400 하면 30만원 나와요. 재료비는 얼마 나온다고요? 30. 그 다음에 균등 발생일 때는 퍼센트 곱한다 그랬습니다. 400개에 몇 프로요? 50%. 그러면 200 나오죠. 그래서 200 곱하기, 그 다음에 완은 몇 개라고요? 1000? 200개. 1200개. 위에 있어요. 밑에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밑에도 200이죠. 왜냐면 균일 발생이면 퍼센트 곱하니까.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얼마에 얼마죠? 30만원에 얼마요? 40만원. 30만원에 40만원. 그러면 10만원 나와요. 이런 거는 꼭 해보셔야 돼요. 공식도 기억하셔야 되고 계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에 10만원이면 얼마죠? 40만.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8번. 8번은 요걸 아셔야 돼요. 재료비 구하는 공식.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다 공식을 아셔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용한 원재료는 300이래요. 요게 재료비예요. 사용한 원재료가 무슨 비라고요? 재료비 얼마래요? 300.
그 다음에 요걸 이해하셔야 맞추실 수 있습니다. 기말 원재료는 기초 원재료보다 얼마 증가했대요? 20만원. 그러면 기초가 빵이면 기말은 얼마예요? 얼마 증가했다고요? 20. 그러면 얼마예요? 20만원. 그럼 얼마에서 20 빼면 300 되죠? 300에서 30. 네, 320.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공식 문제는 일단 공식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어떻게 대입하느냐까지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만 기억하고 있다고 다 맞추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T자 문제예요.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건 T자만 그릴 수 있으면 맞추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여러 번 했었죠? T자.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일단 외우실 거면 뭐 먼저 외우라고요? 원가액에. 원가액에는 외운 것 중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우리 제공품 그 다음에 제가 옆에다가 요렇게 쓰죠.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그래서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제품. 그래서 1번 보세요. 단기총은 제공품 차변 맞죠?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대변 맞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제품 차변 맞죠? 네,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제품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계정의 대변이 아니에요. 제품 계정의 대변입니다. 맞죠? 네, 말장난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매출원가 계정은 제품의 대변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있죠? 매출원가의 대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이게 한 15개 중에 2개 내지 3개는 말장난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제조원가. 제조원가 그러면 몇 번대요? 5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네, 800번대. 그래서 일단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기초 직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전환원가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그래서 1번하고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맞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판매 근로자는 5예요, 8이에요? 8이죠? 근데 거기는 몇이라고 되어 있죠? 5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 그 다음에 11번. 정답은 일단 3번이에요. 요거는 2장짜리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번 위에나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어저께도 적었었는데 장기할부 판매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은 언제라고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그 다음에 폐업하면 폐업하는 때 맞고요. 정답은 3번이에요.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라 그랬죠? 선적일 기준. 근데 거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요때는 무슨 일 기준이요? 환가일. 그 다음에 기준환율하고 무슨 환율이요? 재정환율.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조건이 있을 때는 당연히 조건이 뭐 됐을 때요? 성취됐을 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영세율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자는 일단 영세율 그러면 국내예요, 국외예요? 국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수출 관련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시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업자. 어쨌든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위탁 판매 수출의 수출업자. 요것도 뭐 하는 거죠? 수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품 생산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자. 요것도 뭐 하는 거예요? 수출.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업자. 이게 뭐냐면 관세사. 어저께 우리 잠깐 설명했었잖아요. 관세사는 국내 거래잖아요. 대신 수출을 도와주고 뭐 받는 거죠? 네, 수수료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거래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러니까 회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말인데도 A라고 썼다가 B라고 썼다가 어떻게든 헷갈리게끔 주기 때문에 용어 해석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로 이런 장난을 좀 안 쳤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장난을 안 치면 합격률이 너무 올라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장난이 좀 심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간이과세자. 우리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되고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보다 작으신 분이요? 8천. 그래서 1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이 안 되면 뭐만 발행할 수 있다? 네, 영수증만. 그래서 2번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도 뭐예요? 면제해주죠.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모든 간이과세자는 전액 매입세 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틀린 이유는 그놈의 모든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기준 금액은 얼마라고요? 4,800.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4번은 배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주거용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1번하고 3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2천만 원 뭐여야 돼요? 이하여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잘 봐주세요. 1주택 소유자가 한 개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가구 몇 주택이면은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1가구 1주택일 때. 근데 문제는 뉴스에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것들은 대부분 다 1가구 몇 주택이에요? 2주택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우 저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안 죽어요? 근데 이제 저 사람들만 문제인 거죠. 이제 멋 모르고 뛰어든 그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에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똑똑은 한데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40, 50대가 바보예요? 40, 50대가 왜 집 안 샀어요? 집값 오를 때? 당한 적이 있잖아요. 과거에. 집값 막 오를 때 사갖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 그래서 무서워서 못 샀던 거지 바보라 못 산 게 아니었잖아요. 20, 30대들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유튜버가 사라 그랬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지금 사면 돈 번대. 그리고 덤볐다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요즘에 소도시 젊은 애들 라면이 반다. 라면도 못 먹을걸요. 아마 저기 뭐지 밥에다 간장 말아 먹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막말로. 근데 걔네들 작년까지 뭐라 그랬어요. 집 안 사는 애들한테 이거는 신문사도 욕 처먹어야 돼요. 신문사가 뭐라 그랬어요? 벼락 거지라 그랬잖아요. 너네들은 거지로 살 거야. 집 사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 거야. 지금 보세요. 안 사는 사람이 이겼지. 그리고 어떤 그 집 관련된 유튜버 중에 이런 놈이 있었어요. 지금 100만 넘었는데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 집 사라고 이걸 컨텐츠로 찍은 놈이 있었거든요. 지금 다 내리긴 했는데, 근데 거기에 한 명이 여자분이 그 유튜버가 송도에다가 집 사라 그랬는데 안 산 애가 하나 있어요. 거기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 그때 안 산 애가 위너라고. 저 새끼 말 믿었으면은 지금 막말로 라면에다 밥 말아 먹고 있어야 된다고. 나쁜 놈들 많아요. 지들 돈 벌어 처먹으려고 순진한 애들 꼬셔갖고 집 사라 그러고. 14번이 3번이 답이에요. 네, 아니요, 1번 틀린 거. 네, 틀린 거니까 1번이에요. 3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이제 혜택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거주기간 줄여놨죠. 맞죠? 네, 저기 둔촌주공 한번 살려보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집 샀을 때 1가구 1주택들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 다음에 15번.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일단 급여. 우리 월급 받죠. 근데 월급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일해야 되죠. 그래서 근로를 제공한 날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처분에다가 밑줄 치세요. 처분 나오면 무조건 처분 결의일이에요. 요게 답으로 나온 적도 한 번 있어요.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인정상여. 요게 뭐냐면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건데 이게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성과급. 우리가 대기업 왜 가려고 그래요? 네, 성과급 되게 세요. 막 얘네는 막 기본급에 막 500%, 1000%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기본급에 200이면 막 1000만원, 2000만원 막 이렇게 받아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연봉도 센데 거기에다 성과가 많이 나오면 성과급도 많이 주죠. 네. 올해부터 성과급 주는 회사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삼성에서도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뉴스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임직원들한테 돈 아꼈어. 돈 없어.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이제 임원들하고 임원들한테 나갔었던 돈들 있잖아요. 이거 몇 프로 줄여버리고 30% 50% 줄이고 월급 동결하고 임원들. 지금 대기업이 난리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이제 아마 한 3월달부터 죽는다는 얘기 뉴스에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 대기업이 12월 말 1월 초에 그걸 발표했으면 이제 중소기업도 이제 영향이 오잖아요. 근데 1월 달은 원래 좀 덜해요. 뭐 때문에요? 명절 때문에. 네, 이제 설 지났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큰일입니다. 왜냐면 사람 안 뽑죠. 안 태어나죠. 네. 내년부터인가 내후년부터 10만 명씩 준대요. 인구가. 애를 안 낳아서. 지금 큰일이기는 한데 이걸 타개하려면 허경영 씨가 대통령이 돼서 국회의원 다 없애버리고 결혼할 때마다 집 한 채 주고 애 낳을 때마다 1억씩 주고 진짜 이런 걸 해야 되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애 낳을 때마다 1억씩 주면 애 낳는다. 그 다음에 이혼하고 결혼하면 또 집 한 채 또 받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상해지고 있어서.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주식 매수 선택권 이게 주식을 내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행사한 날, 그러니까 주식을 판 날. 요거를 스톡 옵션이라 그래요. 이거 주로 이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스타트업이라 그래서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 유능한 직원들 데려오거나 유능한 사장님들 데리고 올 때 주식을 줘버려요. 월급도 당연히 주지만 스톡옵션이라 그래서 너 이거 몇 년 이후부터 팔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지금 카카오 직원들 죽을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카카오에서 주식할 때 그 대출까지 해갖고 샀거든요. 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이게 바로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년 지난 후부터 팔 수 있는데 지금 카카오톡 똥값 됐잖아요. 막말로. 네, 그때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카카오톡 직원들이 죽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주식으로 많이 사. 그렇죠. 거기 이제 근데 대부분 보면은 바로 팔 수는 없어요. 일정 기간 지난 이후.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반에 일반 좀 펴보도록